안녕하십니까. IHS마켓 해양무역 담당 수석 애널리스트 이대진입니다. 이 짧은 영상에서 저는 Capesize 운임이 왜 이렇게 빠르고 크게 치솟았는지, 그리고 IHS마켓의 견해는 어떠한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먼저 남아메리카와 인도양 지역에서 수요와 공급이 개선되기 시작되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5주 전에 이미 레이든 발라스트 스프레드로 불리우는 공선선박 그리고 만선선박의 차이가 크게 올라가고 있었는데요. 특히 향후 몇 주 동안 더 많은 운임이 예측되는 신호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지난 몇 달 동안 인도와 유럽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봉쇄 조치를 피할 수 없었는데요. 많은 선박들이 입항하지 못하면서 이 지역의 극심한 선박 부족을 야기시켰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달에 중국이 부양책을 발표하면서 철광석 가격이 크게 상승했는데요. 그에 따라 캐나다와 우크라이나 지역에서도 수출량이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단기간에 많은 참여자들이 제한된 선박에 대하여 확보를 위한 전쟁을 벌이면서 운임이 폭증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요인이 있었는데요. 오른쪽 차트에서 보이듯이 VLOC라고 불리우는 초대형 관탕선의 숫자가 브라질 지역에서 점차 줄어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보통 때는 약 60%에서 70% 이상의 마켓 시어를 브라질이 철광석을 수출할 때마다 VLOC를 사용하였었는데요. 지금은 50% 이하로 떨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장기 운송에 투입되었던 VLOC에 대해서 스팟 Capesize 선박으로 대체해야만 하는 상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안 그래도 모자란 토니지가 지금은 더 많은 경쟁 상대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 운임 선물, 즉 FFA 시장의 쇼커버링 활동까지 겹치면서 우리는 역사적인 상승세를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볼 때 이러한 상승세가 9월까지 혹은 3분기 말까지 지속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 오른쪽 차트에서 보이듯이 인도양 지역의 발라스팅 선박 혹은 공성 선박의 숫자가 늘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8월 초순이나 혹은 중순에 선적지에 도착하는 선박의 경우 분명히 운임 하락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장기적인 경우 오른쪽 차트에서 보이듯이 복사이트나 혹은 철광석 같은 Capesize와 관련된 원자재의 경우 중국의 수요로 인하여 견조한 물동량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따라서 하반기에도 철광석 운임은 견조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큰 하락 리스크가 석탄 원자재에 있는데요. 오른쪽 차트에서 보이듯이 인도양의 석탄 수요는 현저하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계 에너지 소비량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이미 줄어든 상황에서 훨씬 저렴한 가스 에너지와 경쟁하고 있고, 또한 무엇보다 중국과 인도에서 생산되는 국내산 석탄과도 경쟁해야 되기 때문에 남은 기간 동안 석탄의 물동량이 얼마나 증가할 수 있을지는 상당히 미지수입니다. 또한 공급 측면에서도 Capesize 선형의 경우 작년 대비 4에서 5%의 선복 증가율을 보이고 있어서 코비드-19로 인한 물동량 상승세가 제한되어 있는 현재 상황에서 작년만큼 좋은 수급 수준을 볼 수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중요한 스윙 팩터가 있었는데요. IMO 2020 규제로 발효로 인하여 많은 선박들이 스크러머를 장착하기 위해 중국 조선소에 드라이도킹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같은 경우 고유황유와 저유황유의 차이가 얼마 나지 않음에 따라 신규 스크러버 장착 수요가 많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스크러버 선박으로 인한 딜레이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IHS 마켓은 Capesize 운임이 하반기에는 분명히 상반기보다는 높게 상승할 것으로 보이지만 2019년 혹은 2018년 수준까지는 오르지 못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IHS 마켓의 이대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